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빨리 책을 읽어서 기분 전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파워 책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아베투스를 오늘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쉬운 책을 읽어볼까라는 생각도 있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세계. 태초에 오직 가능성만이 있었습니다. 우주는 누군가에게 관측될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관측자가 수십억 년 뒤에 나타났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보았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합니다. 나는 당신 눈에 보이는 세계 뒤편으로 당신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세계의 뒤편? 당신 눈에 보이는 많은 부분이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몇 걸음만 들어가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뀔 것이며 무한한 생명을 자유롭게 받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 보이지 않는 세계. 현재 당신이 현실 세계에 대해서 믿고 있을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이상으로 당신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이상으로 상과 우주는 대단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것들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돈, 건강,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양자물리가 약해서는 수없이 많은 지구 행성과 수많은 우주가 존재하며 우리가 몇 분의 1초도 안 되는 그 순식간에 한 가지 실제의 지구 행성과 우주에서 또 다른 실제 지구 행성과 우주로 옮겨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과학을 통해 드러난 현실의 세계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우리는 물리적 현실이 되어가는 주파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해당 주파수에 맞춰져 있지 않더라도 같은 공간 안에는 무수한 평행 현실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당신 현실 세계에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이며 이 때문에 시간과 다툼에 바삐 살아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위대한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현실, 미래의 구분은 오로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환상에 있다. 당신은 현실 세계가 산 것과 죽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주의 모든 것은 살아있으며 죽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로 조금 안 읽혀지기 때문에 네. 삶은 당신은 따라간다고 했고요. 파워의 삶, 느끼는 것이 창조다 읽었나요? 느끼는 것이 창조다 읽었고요. 간단하게 오늘 자, 파워와 삶. 인간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상상할 수 없다. 당신이 몸에서 떠난 지 옮겨가게 될 다른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오로지 사랑의 주파수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당신 안에 있다. 그러나 당신은 육체가 죽은 시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늘을 발견한다. 삶을 향한 사랑을 위하여. 당신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고 이 모든 사실을 볼 때 당신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생각보다 조금 더 소중한 존재일지 온몸으로 삶을 끌어안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설레이지 않습니까?
삶의 목적은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삶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데 있다고 6년 전에 내가 말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삶의 가장 커다란 기쁨은 주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주십시오. 사랑은 삶의 모든 풍요로움을 끌어당긴 자석임으로 사랑을 주십시오. 일단 오늘은 이 책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새로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투스 조금 읽고요. 기분 전환이 좀 되지 않으면 권일용님 책 쓰셨네요. 그러면 사이트 위트님을 좀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0일 있는 주요? 50일 있는 논어? 이 책도 다운로드가 되어 있네요.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 일단 아비투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투스 외모에 대해서 지난번에 읽었죠? 자, 일단 심리 자본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상상하는가? 인생에서 무엇을 즐기는가? 가장 갖기 어려운 자본. 이거 읽어야겠어요. 언어 자본도 재밌긴 할 것 같은데 오늘 조금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책을 좀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해볼까요? 언어 자본 어떻게 말하는가? 언어 자본을 읽고 그 다음 문화 자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심리가 있고 문화가 있고 지식, 경제, 신체, 언어, 사회, 언어 자본 어떻게 말하는가 그들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자산과 표현 형식. 네, 오케이. 계급의식이 강한 영국에서는 언어 아비투스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증명서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곳에서 언어가 출신, 교육 수준, 지위를 드러냅니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틀린 어순이나 맞춤법은 대화 상대자에 따라 위신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다. 언어에 서툰 사람과 언어 전문가 사이에 격차가 생기며 그것은 종종 사회적 격차가 된다. 언어적 섬세함을 가치로 누리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아비투스에 크게 기여한다고 합니다. My fair lady, 내가 쓰는 언어가 내 지위를 드러낸다. 맞아요. 이건 진짜 맞습니다. 모두가 말투, 주정, 발음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 상대자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줄임말을 없애고 서로 잘 이해하고 더 흥미롭게 표현하고 문법에 맞게 이메일을 쓰고 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다시요. 우리가 대화 상대자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고 줄임말을 없애고 서로 잘 이해하고 더 흥미롭게 표현하고 문법에 맞게 이메일을 쓰고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상투적인 오보 없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로 결심할 수 있다. 여기 다 나왔네요. 그쵸. 상스러운 어휘 선택으로 상위주 사람들을 기겁하겠더니 잘하면 오케이.
근기를 깨는 단어와 텍스트에 흥분한다고요? 언어적 도발이 남아하는 랩 배틀을 생각해보라. 정밀어로는 가치 중립적이고 균형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밀어. 정제된 표현 방식은 수사학적 우월성의 표시다. 그러나 추상적이고 가르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정밀어. 오케이. 바실 버넌스타인에서 비롯되었다. 버넌스타인 가설인데 중산층과 상류층은 두 가지 언어 코드. 중산층과 상류층은 두 가지 언어 코드, 즉 한정어 restricted code가 있고 정밀어 elaborated code. 능숙하게 사용하는 반면 하류층은 주로 한정어만 사용한다. 한정어.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두 가지 어느 모두의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밀어가 elaborate code잖아요. 가치 중립적이고 균형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정제된 표현 방식은 수사학적 우월성의 표시다. 그러나 추상적이고 가르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 한정어는 간단하고 빠르게 핵심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로 적합하다. 한정어는 타고난 재치의 언어이고 더 강렬하고 감성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천박함과 실수로 변질되기 쉽다. 정밀어는 조금 고급 표현. 그러므로 두 가지 언어로 상황에 따라서 까다로운 형식이나 재소재 형식을 표현하는 것. 오케이. 한정어 전형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명료한 단어와 단순한 문장을 쓴다고 합니다. 복합문이나 수동태를 거의 쓰지 않고. 그쵸. 웅얼거리는 발음. 듣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내용 전달도 어려우면 수없이 뒤죽박죽을 쏟아낸 거. 웅얼거리는 발음. 줄임말. 이게 줄임말을 못 배운 사람들이 저속한 언어로 얘기한다는 거. 모호한 지칭. 그러면 아무도 몰라. 아마 누군가는 반드시. 모호한 지칭. 부족하거나 진부한 형용사 사용. 탁월한 우선 적당한. 그쵸. 정말 아주 이런 걸 또 많이 사용하죠. 비하 용어 남용. 비하하는 거. 잘못된 관용 표현. 길고 장황한 성명. 이게 있어요. 지금 제가 길고 장황한 성명. 문법적 오류. 가르친다와 가르친다. 평소 얼마나 고상한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상관없이 한정의 몇몇 요소는 단 한 번 사용으로도 지위를 낮춘다. 그러나 한정의 모든 요소가 조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주범의 단어 선택 오류로 화자를 사회 밖으로 추방하진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사용으로, 그러니까 한정어로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쓰고 말을 하는가. 소통에서 지위의 미세한 차이를 고려한 사람 집단에서 인정받습니다. 지위의 미세한 차이를 고려한다는 뜻은 언제 어떤 표현 방식이 적합하고 어떤 언어 수준이 기대되며 어떤 내용을 언급해도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어떤 그때 그 상황에 맞게 표현하는가. 불문법 같은 이런 코드를 무시할 경우 처음에는 주로 간접적으로만 제재가 가해집니다. 당황한 표정, 잦은 말 끊기, 말 수 없는 한눈 팔기. 오케이.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역량과 경제력이 많은 걸 가능하게 하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는다. 무엇을 말해도 되는지는 힘 있는 사람이 정한다. 그리고 역량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의 필요에 맞춰 자연스럽게 춤을 춘다. 듣는 것만 해도 싫어요. 굳이 이렇게 하진 않겠다. 옳으나 정중한 태도는 여전히 요구되고 높이 오를수록 더 많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상류층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최정상 리그에서 섬세한 관계 형식은 존중과 교양의 문제이고 그래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중산층이 추측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류층에서는 상호 존중은
아첨이나 자의식이 부족하는 거리가 멉니다. 그치. 사실은 존중과 교양의 문제다. 존중과 교양의 문제. 다른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그들과 같은 수준임을 드러내고 품격을 높인다. 이 얘기는 무조건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그들과 같은 수준임을 드러내고 품격을 높인다. 최정상 사귐의 면문과 혹은 한 단계 높은 사회 계급에 진입하는 즉시 명식해야 합니다. 침착하십시오. 계급 상승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새로운 환경이 정식으로 소속되어 조화를 이루고 싶다면 과함보다 모자름이 낫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치? 말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업무 얘기를 적게 하고요. 설명을 적게 하고 폭로를 적게 한다. 침착하고 말을 적게. 결국 이거네요. 말하지 말고 보여라. 그쵸? 행동하라 이거죠. 말만 앞서지 말고.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한다.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한다. 예를 들어 하버드 졸업생이 보스턴에 학교를 다녔다라고 하는 거. 파티 주최자고 맞춘 샴페인 출처를 거래처 농장 알브레이트라고 말하는 거. 엄격한 원칙에 따라 기업에 경영하는 질문을 그러려고 노력합니다라고 답하는 거. 성공을 낮춰 말하거나 아이러니로 표현하는 것은 지위와 스타일의 말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톱 클래스들은 절제할 줄 알고 말로 하는 평가 없이도 사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톱 클래스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톱 클래스인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대를 엘리트는 구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구별을 신경 쓰지 않는다. 큰 동물은 작은 동물에게 얕잡아 보이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톱 클래스는 절제할 줄 알고 말로 하는 평가 없이도 사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다. 톱 클래스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톱 클래스인지 톱 클래스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대를 이은 엘리트는 구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구별을 신경 쓰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호의적으로, 해결 지향적으로. 그럼에도 세상은 아직 무리한 사람에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는 언어는 이상으로 통한다. 어색한 분위기. 상류층 자는 명성을 가장 많이 제어하는 언어 아비투스를 집에서 가족 식탁에서 습득합니다. 그에 비하면 학교에서 습득하는 언어 영역은 외국어 학습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게 외국어를 구사하더라도 자신의 표현 방식이 정확한지 알 수 없어 불안합니다. 외국어와 같다. 집에서 배우는 상위주 수사학은 구별짓기와 사회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류축의 수사는 구별짓기, 사회적 우월성, 지위는 확정되었으므로 권위와 책임이 중요합니다. 지위는 확정되어 있으므로 나의 권위와 책임, 극소수만이 이 리그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지위는 확정되었다. 그래서 나의 권위와 책임, 이 진정한 높은 지위를 먼저 달성해야 하고 그런 감정에서 다른 톤이 생긴다. 중산층의 소통 방식에는 좋은 협력과 자기 홍보력이 중요하다.
그들의 언어 방식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목표도 여럿이 경쟁할 때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수사학을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 다른 톤이 생긴다라는 거? 그럴 수 있겠구나. 감정적으로 동요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렵습니다. 언어가 금세 방어적으로 들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면 조급함이 느껴진다. 조급함. 결국은 여유로움과 침착함이구나. 지금 알겠어요. 감정적으로 내가 얼마나 침착하고 드러내지 않고 여유가 있는가. 거기에서 다르구나. 이거네요. 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모호하게 그냥 이런가 저런가 이렇게 여러 경험을 통해서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한 줄로 표현된 듯한 느낌? 말 끊기를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을 끊어도 느긋하게 반응합니다. 끼어든 사람은 그냥 무시하거나 감정적 동의 없이 조용히 저지합니다. 그 다음 아무 말도 없었던 것처럼 하던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런 태도는 청중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내 말을 경청하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다. 내 말은 경청할 수밖에 없다. 이 반응이 다르군요. 지위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끊어도 느긋하게 반응합니다. 끼어든 사람은 그냥 무시하거나 감정적 동의 없이 조용히 저지합니다. 그 다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던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침착하고 여유가 있다. 어떤 외부의 상황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반면 자신의 지위가 위태롭다고 느끼는 사람 말 끊기를 상대방의 무례가 아닌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죠. 지위가 위태로운 사람. 그래서 대화가 쉽게 싸움으로 번집니다.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이게 다르군요. 아이고 잠깐만요. 끼어들지 말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떨리고 눈빛에 공격성이 서리면 오히려 이미지가 크게 손상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면 그것은 높은 지위의 증거가 아니다. 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면 그것은 높은 지위의 증거가 아니다. 진정한 리더는 무례에 흔들리지 않고 비판적 상황에서 격식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을 돋보이게 합니다. 차분하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결국 이거네요. 그쵸? 진정한 리더는 무례에 흔들리지 않고 비판적 상황에서도 격식을 유지함으로써 자신을 돋보이게 한다. 사실 마음의 태도가 몸의 태도잖아요. 정글이 있을 때 사자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여유있게 잠을 잘 수도 있고 많이 움직이지도 않아. 이런 태도는 양보심이나 관찰 능력 부족과는 무관합니다. 목표는 더 중요한 주제를 망각하지 않도록 대화를 구성하는 것이다. 자신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지 않고 오직 중심 주제에만 집중한다면 중심 주제, 이런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대답하고 목표를 명확히 하며 짧고 인상적인 문장으로 제안하십시오. 지도력을 입증하고 해결책을 지향하는 언어 방식은 넉넉한 특정 잔액도 높은 직책도 요구하지 않는다. 호의는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고상함을 준다. 호의, 내용은 명료하게, 목소리는 정중하게. 내용은 명료하게, 목소리는 정중하게. 이게 진짜 내용을 좀 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아이리님, 우리가 조금 막 길게 얘기하는 그런 습관이 있죠. 꼭대기에 앉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과 위치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이분들도 받고 싶어 하네요.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용기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올바르면서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 입장을 명확히 밝히되 상대의 권력을 인정하고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두머리와의 스몰 토크. 우두머리들은 아주 높은 담장 위에 살고 육중한 USB 안에서 외부 세계가 자신을 차단하며 비서진들이 방문자 발신자를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상류층과 중산층의 거리두기와 접촉의 허용 수준은 서로 다릅니다. 상류층은 시대를 막론하고 어디서든 넓은 공간에서 살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수와 편안한 대화를 위한 에티켓 규칙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좋다. 악수와 편안한 대화가 일단 시작되면 격식이 느슨해집니다. 최정상 리그에서 가장 선호한 대화 주제는 가족, 문화, 미래, 지역, 봉사활동, 스포츠. 자산 차이를 드러내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 고급 아비투스에 속합니다. 자산 차이가 있더라도 공통의 파장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언어적 공간 확보. 정밀어는 가장 명확히 구별되게 표현합니다. 명료하고 정확하게 발음한다. 발음. 사적인 대화실도 명확히 밝힙니다. 셋째, 미안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런 표현들과 미사오구를 쓰지 않는다. 외래어, 남용을 차지한다. 지나친 외래어는 존경심보다 거부감을 일으킨다. 과도한 정확성에 주의하십시오. 언어 아비투스를 갑자기 완전히 바꾸면 어색해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표현을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그쵸. 특히 감정적 흥분 상태일지 주의해야 합니다. 화가 나면 옛날 언어 습관이 쉽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좀 약간 내 목소리 자체가 좀 떠있는 느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말과 내 목소리에, 내 언어에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차분하게 지금 훈련을 해왔는데 뭔가 예전이 조금 더 좀 밝게 보이고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비투스의 그 언어 습관을 보니까 이게 더 여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초연함은 자신감의 우아한 표현 방식이다. 초연함은 자신감의 우연한 표현 방식이다.
어느 날에도 상관한 태도가 고상함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넉넉히 갖고 대답하십시오요. 의식적으로 어휘를 선별하십시오. 차분한 목소리로 평소보다 약간 천천히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숙고할 시간을 벌 뿐만 아니라 더 자신감 있고 통제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지위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급하지도 억지로 장면을 연출할 필요도 없다. 삼가는 태도, 숙고할 시간, 천천히 말하기. 좋은 것 같아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감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찾으십시오. 정말로 기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다니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당신이 하는 것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대단한 재능을 지녔습니다. 적절한 때 자연스럽게 칭찬하십시오. 최정상 리그에서는 서로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신임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이런 암묵적 규칙입니다. 상류층은 어떤 다툼이든지 합의가 권력을 강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상 리그에서는 다른 것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구성력, 영향력, 비전, 실현, 소통 없이는 이런 것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목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되 절대로 우쭐대면 안 된다. 자화자찬과 자랑은 특정 수준에 이르면 더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잭파씨 그만하세요. 잭파씨 하지 마세요. 잭파씨 최정상에 있는 사람은 시기심과 조급 없이 소통합니다. 최정상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할 때,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될 때, 혹은 완전히 만족할 때 최정상에 도달했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그의 표현 방식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빛이 나고 한이 있어서 소통하는 사람은 적어도 바닥에 있지 않습니다. 이상적으로 보면 권력은 필요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보면 합니다. 사회적 지위와 발음의 연관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버나드 쇼의 피그말리온에서 일라이자 도리틀은 정확한 발음을 학습해 선유사회에 성공적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발음이나 사투리가 반드시 낮은 지위를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문장, 쉬운 문법, 부족한 어휘력이 화자의 배경을 폭로합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새로 습득한 언어는 연습 파티가 나잖아요. 길을 열어줄 결정자. 성공의 오르막길에는 갈림길이 있고 거기서부터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중산층에서 최전선 리그에 오를 준비를 한다면 대화의 주제, 내용, 방식을 바꿔야 할까요? 이 책은 너무 글쎄요, 무조건 예스라고 말한 건 이상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리고 최전선의 지위 오래 유지하는 방법. 당신이 대우받고 싶은 방식으로 이 책은 모르겠어요.
여기에 지금 자 문화자본 한번 인상에서 무엇을 즐기는가. 아이 이름뿐만 아니라 거주, 여가활동,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문화적 구별짓기가 진행됩니다. 모두가 이 게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인 계층과 미적 감각을 내면한 사람들이 한 걸음 낯선다. 지식인 계층과 미적 감각을 내면한 사람. 부유층이 갖는 우월한 감성은 매너, 가치, 고급 문화에 대한 감각을 먹고 자랍니다. 유행은 변하더라도 전통과 우아한 모임, 자선에선 대중 앞에서 자신을 돋보게 하는 수단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매너, 가치, 고급 문화. 오케이. 극소수, 운수저는 오늘날에도 선물로 연되지만 새로운 사치범들은 옛날의 지위상징보다 더 정교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린 지나간 지위 상징을 쓰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이 가져가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필수품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은 취향을 드러낼 때 절대 거기에 많은 돈을 쓰지 않는다. 전시의 입장권은 놀이공원 입장권보다 저렴합니다. 문화자본은 어떤 자본보다 사회적 경계를 더 많이 만들고 시대 정신에 맞는 취향을 알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아이스크림, 와인과 요리에 대한 세밀한 지식은 비교적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는 더 어렵습니다. 상류층은 유년기부터 해온 덕에 능숙합니다. 창피함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적어도 양궁 기본 지식, 요트, 조정 면허, 골프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맞춘다고요? 이 책은 지위가 취향을 결정한다. Comfortable vs car sharing, Starbucks vs 커피 머신, 참나무 vs 라미네이트 조림 마루. SNS에서 모든 계정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야식을 보란듯이 전시한다. 개인의 선호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취향을 만든다. 그러나 하류층에도 상류층이 높이 평가하는 걸 모두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취향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게 하는데 인간은 자기가 가진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 취향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프라다와 샤넬 대신 유기농과 자전거. 계급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일까요? 계급 장벽. 격식과 무례함. 네, 여기서 한번 볼게요. 미셸 오바마가 엘리자베스 2세의 어깨에 손을 얹은 적이 있었는데 왕실 예절에 어긋나지만 무례하기보단 다정해 보였습니다. 상냥함은 중요합니다. 친절함, 상냥함. 그것은 무례를 희석합니다. 모든 사적 공조장에서 친근함은 가장 중요합니다. 친근함. 그러나 높이 오를수록 또 다른 여건이 요구됩니다. 바로 완벽한 격식. 모든 차원과 문화에서 결례 없이 품위 있게 행동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상냥함과 친근함, 격식. 이런 과장된 존중함을 힘들어하며 반듯한 폰에 진심이 느껴지는 예술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당연히 나이프와 포크로 예절을 맡겨먹을 수 있고 버스에 유모차를 싣느라 힘들어하는 부모를 도와줄 수 있으며 설령 자기 취향과 다르더라도 이웃의 새 부엌에 찬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중함이 예법 수준으로 과해지면 중산층은 회의적으로 반응합니다. 최정상 리그는 다릅니다. 경제 꼭대기에선 격식을 가진 태도로
기업을 대표한다. 정치적 올바른 직함과 직책의 존중이 여기에 속한다. 위에 오르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새로운 영토. 격식이 필요한 지위에 오르기 전에 미리 몸에 익혀둬야 한다. 교양 있는 태도는 5세부터 예절을 익혀야 하는 곳에서 가장 잘 배웁니다. 이를테면 식탁, 마트, 택배기사를 대할 때 등 식사도구 능숙하게 다루기, 상대방의 눈을 보며 말하기, 실수, 이면을 고려하기, 명료하게 발음하기, 낯선 사람과 통소명하기, 손끝이 간지럽더라도 스마트폰 무시하기, 상대방이 등을 보이지 않기, 이름 기억하기, 서비스 제공자에게 친절하기. 가능성은 끝이 없습니다. 훈련의 보상으로 조만간 좋은 습관이 배웁니다. 이거는 참 사실 기본적인 예절. 인격의 성장이 되면 돼요. 그냥 훈련의 보상으로 조만간 좋은 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자신을 통제하고 남모르게 고치는 경우가 점점 드물어집니다. 자연스러움은 자신감, 아바투스가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자신과 아바투스가 새로운 본성이 됩니다. 어느새 당신은 유년기부터 그것을 가졌던 사람들과 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몸에 밴다. 자신을 통제하고 남모르게 고치는 경우가 점점 드물어진다. 이 훈련 맞아요. 진짜 오랫동안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나봐요. 세계를 집으로, 지역을 고향으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세계로 출근한다. 소탈해 보이는 기술. 첫째는 조용한 보이고, 둘째는 눈에 띄지 않은 소비, 셋째는 애써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하기.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빛나지 않음으로써 빛이 납니다. 그쵸? 조용한 부 항상. 조용한 부, 눈에 띄지 않는 소비, 애써 과시하지 않음으로써 과시하기. 화려함과 사실스러움은 교육 수준이 높은 토크리스 환경의 자아상과 아니라 자아상과 모순됩니다. 화려함과 사치스러움. 세련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계급 상승자만이 화려한 초대장, 유명한 로고를 이용해 성공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 애쓴다. 그러네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은 교육 수준이 높은 타클래스 환경의 자아상과 모순된다. 세련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계급 상승자만이 화려한 초대장, 유명한 요구를 이용해 성공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 애쓴다. 문화자본이 많을수록 부유함이 덜 드러난다. 상류층의 사치 개념이 아주 낯설게 느껴집니다. 피로연산도 확실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소유한 것의 가치는 금세 떨어지고 습관화는 재미를 줄입니다. 하루종일 사람들과 부대끼는 사람은 집에서 좋은 휴가지에 조용히 지내는 걸 좋아하고, 골프클럽 식당은 고급스러운 메뉴가 부유한 고객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이용합니다. 상류층의 검소함은 중산층을 기분 좋게 하고 신흥분자와는 거리를 둔다. 보수적인 가정은 지위를 다르게 드러낸다. 벼락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흥부자들은 밑에서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미숙한 사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외제차 고급식당 귀금속 팁, 명품 가방에 많은 돈을 소비하는 것에서 그들은 갑작스럽고 힘겹게 이룩한 부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대를 이어온 부자도 그런 것에 소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힙합스타처럼 어지어지 돈을
이들만이 번쩍이는 황금 시대를 부르고 과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흥 부자들은 만회해야 할 것들이 많고 출신에서 벗어나야 하며 획득한 지위를 어떻게든 드러내야만 하니까요. 신흥 부자들은 밑에서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미숙한 사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제차, 고급 식당, 기금속 투입 명품 가방에 많은 돈을 소비하는 것에서 그들이 갑작스럽고 힘겹게 이룩한 이 부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래된 돈이 아비투스를 더 보수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밀하게 사치를 누리는 부자들은 시대의 흐름에서 앞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최고 목표는 자산의 보존입니다. 폭발적 성공은 파격적인 과학기술과 전력이 가져옵니다. 그런 면에서 일부 자수성가 억만장자의 과시욕이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은은한 사치는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상호작용으로 생긴 성찰된 미학의 표현이다. 그러나 자기 일을 하고 하룻밤 사이 크게 성취하고 경험 부족으로 손을 넘어 과시하는 사람이 결국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문화자본은 다음 세대에서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오래된 돈이 아비투스를 더 보수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은밀하게 사치를 누리는 그 부자들은 시대의 흐름에서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최고 목표는 자산의 보존입니다.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되 뿌리를 인정하십시오. 상류층에서는 격식, 국제성, 전통, 인맥관리 등이 중시되고 성취한 것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성취한 것을 지키는 것. 사람은 자신의 생활 조건이 허락하고 요구하는 것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높이 오르고 싶다면 끊임없이 높은 곳의 코드를 이해하고 내면화해야 한다. 문화자본은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과제는 많고 규칙은 감춰져 있다. 더 어려운 일은 구체적 실현이다. 과시, 유명인사, 친분, 들먹이기, 부정적인 사람이 아주 많지만 책, 미술관, 공연에서 문화적 소양을 쌓을 수 있다. 예술작품은 소장자에게 스타일을 부여한다. 당신의 문화적 뿌리를 인정하십시오. 올바른 파트너 선택으로 문화자본을 매우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에서부터 재혼에 이르기까지 파트너가 어떤 음악을 듣는지, 어떤 스포츠를 즐기는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무엇을 먹는지가 당신의 아비투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옛날 습관을 고집하지 않고 파트너의 고급 아비투스를 닮아간다면 당신의 품위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사랑을 통해 위로 올라가는 일은 점점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조건의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문화가 대세입니다. 위로 높이 올라갈수록 약간의 교육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 이 책이 뭐 그렇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심리자본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누군가에게 그 사람 급이 다르다고 말할 때 돈과 외모 혹은 출시 비용을 뜻하는 경우는 급이 드물다. 보통 급이란 그 인물의 마음의 크기, 즉 그릇을 가르칩니다. 급은 성격과 태도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불치병이 걸려서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기쁘게 사랑하는? 그럴까요? 잘 모르겠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출생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급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심리 자본을 단련하고 낚아치 않은 사고방식을 발달시키고 자아를 통제하며 역경 견디는 연습. 어떤 하비투스도 돌에 새겨지지 않는다. 학습한 것을 끈질기게 고집하지 않는 한,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상적 리그에서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환영받습니다. 전통과 관습이 소유를 보여주는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선위로 올라가야 한다면 상승기를 형성하는 성장 마인드셋이 필요하다. 특히 젊은 세대는 학습, 자기 최적화, 한계 극복을 중요시합니다. 그들의 자아상은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듣고 행하는 것이 내일의 우리를 만든다. 그쵸? 맞아요. 우리를 둘러싸 모든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존재에 각인된다. 맞아요. 모든 흥미로운 만남, 여행, 팟캐스트, 지난 발걸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문화, 사회, 신체 자본을 쌓습니다. 비록 각각 경험이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고 고집센 아비투스가 변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지라도 장기적으로 작은 발걸음이 모여 큰 도약이 된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결단력과 일조적 노력이 성공의 바탕이라고 믿습니다. 고정된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 회복 탄력성은 훈련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놓일 때마다 우리는 회복 탄력성 훈련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는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어렸을 때 배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정적인 가정의 자녀들은 양육 과정에서부터 유리합니다.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기회를 얻습니다. 쏘지 않으면 명중 확률은 0%다. 흥미롭게도 상류층과 하류층에서 주로 최고의 회복 탄력성이 드러납니다. 상류층의 탄력성은 성공적인 집단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해야 하는 감정적 압박의 결과, 하류층은 생존 본능이겠죠. 더 이상 바닥을 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결과, 중산층은 오히려 이런 역경을 모른다. 회복 탄력성, 단련인가 보호인가,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긴장을 드러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참 결국은 그거 아비투스의 결국 한 문장 얘기하자면, 책을 이제 읽으면 한 문장으로 나와요. 여유가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고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반적인 거예요. 다 백만장자의 뚜렷한 우월감을 가지고 성공 확신이 아주 크다. 긴장하는 모습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거. 그러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심적 여유에서 진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드러내지 않은 척 하려고 하는 건 다 표시가 난다라는 거죠. 설명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유가 있고 설명하고 불편,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새로운 경험에 훨씬 더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관용적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우연한 행운, 직접적 후원, 부자인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건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가능할수록 연애에 더 많이 끌려다닌다. 부자일수록 사고 행동이 더 유연합니다. 최고의 직업뿐 아니라 직업 학교도 기업가 정신을 요구한다. 계속 자신을 개발한다. 매우 어려운 직책이긴 하지만 그 일은 나보다 야심이 가능성을 크게 만든다. 많이 가진 자가 도박에서 더 많이 걸 수 있다. 적게 가진 자는 더 안전하게 간다. 적게 가진 사람들이 더 크게 생각해서 조금 이 책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사회적 위치가 어디든 폐찌짝에 굴지 마라. 관대하면 늘 효과를 얻는다라는 거. 여유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결국 이 책의 본질은 그거예요. 여유가 있고 차분. 어떤 순간에서도 큰 글을 쓸 수 있다. 여유가 있다라는 심적으로 여유가 있다. 관대함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이고 자부심은 필요한 것보다 적게 취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빵을 고르게 한 후 마지막에 남은 빵을 먹는 사람이 관대.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한 사람이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모르지 않은 사람은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이익을 챙길 기회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관대하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관대합니다. 올바른 품성이 성공을 유지시킵니다. 그쵸? 좋아하는 일을 한 사람이 가장 크게 성공한다. 이 책은 결국 다 전반적으로 해보면 여유 있는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여유가 있고 크게 드러내게 하지 않는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드러낼 필요가 없죠.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끊임없이 하는 사람은 이 심적인 상황에서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너가 알아야 되는데 불안한 거죠. 감정적으로 동요가 된 거죠. 심리 자본적에서도 절대로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고, 문화 자본에서도 여유 있는 문화, 취미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자신의 교양을 드러내죠. 지식 자본에서는 아직 안 읽어봤지만 경제 자본에서도 여유가 있다. 그치만 드러내지 않는다. 은은하게. 신체 자본, 언어 자본도 여유 있게 이야기하고요. 의도 없이 담백하게. 이것이 최정상에 오르기 위한 마법의 주문이다. 마치는 글, 아비투스를 바꾸는 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마지막 글을 읽어보고 이 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뭔지 알겠어요. 최정상, 객관적으로 다수보다 더 부유하고 권력이 더 많고 더 유명한 상태. 주관적으로 각자 스스로 최고라고 여기는 위치. 인생, 성과, 만족감. 내가 스스로고 최고라고 느끼는 위치, 인생, 성과, 만족감 다 있는데요.
객관적인 거는 모르겠어요. 더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유명한 거 싫어하니까 성향적으로. 오케이. 중산층과 똑같이 상류층과 빈곤층 역시 자기들이 중간 하비투스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중간 하비투스가 모든 사회 계층에서 이상으로 통합니다. 중간 하비투스가 높은 것 낮은 것의 중간에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중간 하비투스가 멀리 가지만 모든 곳에 가지는 않는다. 상승하느냐 도약하느냐. 어느 쪽이 당신과 더 관련이 있는지는 당신의 현재 위치에 달려 있습니다. 도약, 성과 추구, 성과 우위성, 분주하다. 당연히 여유 있는 거. 분주 대 여유, 자기 홍보, 자기 확신이죠. 격식이죠. 당연히 최고의 선택, 맞춤. 최고의 선택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하나의 최고의 선택은 없어요. 나에게 맞는 그 맞춤 선택을 인생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죠. 이거 찾는 거 정말 힘들어요. 예측 가능성, 창조 추구. 나라는 사람이 예측 가능한가? 창조 욕구. 글쎄요. 나라는 사람을 창조한다. 무언가를 창조한다. 저는 좀 예측 가능한 안정성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연결과 정박. 저는 정박인 것 같아요. 기회잡기? 별따기? 저는 별따기인 것 같아요. 책을 쓰는 일은 승부차기 임하는 골키퍼의 외로움에 닮았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자, 이 마지막 부분 한번 해볼게요. 상승과 조약, 계급 상승자라는 단어는 낙인을 찍습니다. 계급 상승자. 성과적으로 성과 우위성이 좋지 않나요? 성공 상류층은 자신의 우위성을 확신합니다. 상류층은 자산 명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성과와 능력을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일로 일식합니다. 여유가 있죠. 이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위치에서 얼마나 편하고 소속감을 느끼는지 시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안성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목소리와 몸의 이완입니다. 중산층이 자신을 입증하고 보존해야 하는 압박을 느끼지만 상류층은 일상의 사소함과 반대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합니다. 그들의 태도는 표범을 상기시킵니다. 심드렁하게, 느긋하게, 우아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재빨리 행동할 일이 생기면 즉시 뛰어올 준비가 되어 있다. 너무 멋있어요, 이거는. 그쵸? 결국 이 책 진짜 이거 하나예요. 여유 있다라는 거, 자기 자신의 길을 간다라는 거. 중산층으로 조약할 땐 휴식과 이간을 통해 다급함과 조조함 그리고 과도한 열정에서 벗어난다. 최정상의 문턱에서는
평온과 확신의 아우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감싼다. 평온. 참,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자기 홍보, 자기 확신. 크고 넓은 중산층에서는 회색 치들 기회가 없습니다. 자기 홍보는 성공의 열쇠입니다. 시장 가치 올리기, 프로젝트 발표하기, 주목받기. 자기 풍자,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절제된 표현, 자성, 관대. 그리고 아주 편안해 보이는 목장. 그 뒤에는 최정상에서는 선봉에 서서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 최정상 리그에서 대하고 발견되고 부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좋은 평판을 중시하고 고상한 겸손을 보인다. 고상한 겸손. 격식이죠, 당연히. 최전사 리그의 생활 양식은 다릅니다. 상류층은 형식과 고상함으로 자신을 구별짓습니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잘 관리된 음식, 외교적 언어, 문화생활, 섬세하게 다듬어진 사교 방식. 모든 면에서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중산층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왜요? 형식과 고상함으로 자신을 구별짓습니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잘 관리된 음식, 외교적 언어, 문화생활, 섬세하게 다듬어진 사교 방식. 모든 면에서 자신감이 잘 드러납니다. 맞춤 선택이죠. 만족스러운 지체생활을 하더라도 고용대 입장에서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들의 인생에서 안정과 보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정상의 문턱에서 필요한 사람들과 잘 지낸다. 상류층 높은 자본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있게 행동하고 종종 경계를 넘어 더 많은 것을 획득한다. 관계망이 더 다양하고 더 얽혀있고 더 국제적이다. 미슐랭 셰프, 에너지기업 이사, 장차관. 직관적으로 결정하고 복합성에 통달하고 전체 그림을 본다. 최정상 리그에 소속된 사람을 찾고 관계를 맺는다. 별따기. 자릿수 핸드캡을 달성합니다. 장기적으로 무대 뒤에서 목표를 준비하며 기회를 노린다. 장기적으로 무대 뒤에서 목표를 준비하며 이게 안 되는구나. 가족 중에서 대학을 졸업한 당시 분위기가 몸에 밴 특유의 분위기가 우월한 해결책만큼 중요하게 여긴 분야이지라는가. 네, 최정상으로 가는 길이지만 아직 뭔가 부족한 기분이 드는가. 최정상의 인물도 같은 높이에서 활동하고 자기 개발에 끝이 없음을 깨닫는가. 네, 당신의 관심사가 무엇이든 어떤 영향을 포함든 당신이 채우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꼭 실현하길 바란다. 네, 이렇게 아비투스 차관권을 끝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아요. 다 알겠고 여유가 있다라는 거. 그 사람이 여유가 있으려면 모든 것을 말해줘. 그 사람의 무의식의 세계부터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류층 중산층에서 태어나는 사람? 중산층? 글쎄, 이게 또 하나라고 완전히 일반화 시킬 수가 없네요. 왜냐면 하류층에 태어났어도, 하류층이라 말하기가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부모님들이 성향적으로 아주 그냥 성격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또 여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향적으로 여유가 있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뭐 그냥 읽을만한 책이었다, 그 정도. 네, 아비투스는 이렇게 끝을 내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 독서 여기까지 하고요. 아이리님 오늘도 수고했어요.